당뇨 관련해서 공복혈당, 식후혈당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서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당화혈색소 지표가 있다고 하던데요. 처음 듣는 거라 어떤 지표일까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액 내에 혈당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밥 먹지 않았을 때 혈당이 몇인지, 밥을 먹고 나서 혈당이 몇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당화혈색소는 최근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평균적인 혈당 수치를 반영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순간 혈당이 높고 낮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길게 보았을 때 잘 조절되느냐를 보기 위한 수치로서 많이 보고 있는 것이죠. 혈당과 당화혈색소의 차이를 놓고 보자면 매일매일의 혈당 측정은 먹었을 때, 안 먹었을 때에 대한 단기적인 변화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당화혈색소는 매일매일의 변화를 평균을 내서 전체적으로 조절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HbA1c, 당화혈색소의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3가지고요. 우리의 목표에 대해서 알려드려 볼게요. 일단 혈당 조절 상태의 평가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를 통해서 환자의 장기적인 혈당 조절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수치가 높을수록 최근 3개월간의 혈당이 높았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요, 당뇨병 합병증의 위험 평가입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으면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그리고 신경의 손상 등 당뇨병 관련 합병증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을 가지고 세 번째로 치료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것입니다. 당뇨병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라고 할 때 식후의 혈당도 중요하지만 HbA1c 수치가 정기적으로 잘 유지되는지를 보고 약물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고 필요시에 약물을 조정하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거는 결국은 HbA1c 몇으로 얼마나 낮게 유지해야 되나요?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당뇨 환자의 당화혈색소 관리 수치는 평균 혈당이 154mg/dL 이하로 설정을 해놓고 이하로 내려야 당뇨 합병증이 안 생기고 잘 관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당화혈색소 수치를 정상화하는 게 당뇨에 좋은 것 같은데요. 관리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당화혈색소 수치를 정상화, 즉 당뇨를 잘 관리하고 싶다는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로는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올바른 식사습관, 꾸준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3가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식이요법입니다.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식이요법은 결국 탄수화물을 하루 식사량의 30에서 40% 선 이상 높이지 않는다.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는 가능하면 복합 탄수화물, 통곡물, 채소, 과일, 씨앗 열매 중심으로 드시면 좋겠다는 게 있고요. 단순당, 액상과당처럼 음료수나 주스를 통해서 복용하는 음식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에 3끼가 됐든 2끼가 됐든 일정하게 배가 고프거든 식사를 하는 식으로, 배가 고프지 않을 땐 안 드시는 식으로 과식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사를 할 때 양을 딱 정해놓고 일정 이상 먹지 말아야지 봐주시면 좋고요. 당뇨 환자들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거 항상 두려워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가능하면 하루 식사량의 30% 정도는 되도록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좀 늘어나면 포만감이 잘 유지되기 때문에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섬유질이 많은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게 되면 당이 천천히 오르고 그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관리하는데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식후에 10분에서 한 30분 정도는 움직이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고요. 유산소 운동도 좋지만 근력이 약해져도 혈당 조절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근력 운동은 가능하면 주에 2회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거리, 낮은 정도의 층계는 계단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움직이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유산균 복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시중에 굉장히 많은 유산균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유산균들이 혈당을 조절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AC01 유산균, 바나바입, 코엔자임,
은행잎 추출물, 여러 가지 유산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실제로 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물질과 유산균을 따로 합해서 팔고 있는 것이고요. 이 중에 HAC01이라 그러는 유산균은 유산균 자체로 혈당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금 박사님께서 유산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유산균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좋은 유산균을 고르는 법 알려주세요. 유산균을 먹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반드시 생활습관 개선과 병행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같이 시행을 했을 때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열심히 식습관도 조절하고 있고 운동도 하고 있는데 부족합니다 할 때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서 유산균을 추가 복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유산균을 복용할 때 가장 많이 보아야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내산성, 내담즙성, 그리고 항생제 내성이 안 생기느냐를 봐야 합니다. 위장에 들어가서 다 죽거나 담즙을 통해서 다 죽거나 끝까지 잘 살아서 갈 수 있느냐를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유산균들이 장 내까지 도달한 다음에 장에 있는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증가시킬 수 있느냐를 보아야 합니다. 혈당 조절을 위해서 유산균을 복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산균 자체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지, 당화혈색소를 감소시킬 수 있는지 보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유산균을 갖다가 인체 적용 시험 결과라고 해서 사람한테 적용했을 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이 된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중에 나오는 바나바잎과 유산균을 조합해서 복용하는 경우에는 혈당의 흡수 속도 조절, 유산균의 유익작용으로 따로 구분되어서 작동을 합니다. 유산균 자체가 혈당을 조절하는 게 아니고 바나바 잎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설명드리는 HAC01은 조금 다릅니다. HAC01 자체는 유산균이 직접적으로 혈당을 조절해 줍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보았을 때 8주 동안 단일균주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를 투여해서 당뇨병 전 단계 당화혈색소 수치에 유익한 효과를, 정말로 유의미한 임상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HAC01을 보충한 식단을 섭취한 그룹은요, 가짜 유산균을 복용한 그룹에 비해서 2시간 식후 혈당과 당화혈색소 3개월간의 수치 모두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거죠. HAC01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장내까지 안전하게 도달하고 유익균 증식에 도움을 주고 유해균을 억제해서 장내 환경을 개선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가 계속되었거든요. 이 HAC01은 지질 축적의 감소, 지질 대사에 관여해서 지방 생성을 잘 되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비만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인체 적용 시험 결과로 확인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유산균을 복용할 때는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HAC01은 유산균으로 장기간 섭취해도 안전하고 장내 미생물총의 조절을 통해서요, 비만 관련된 나쁜 균들을 줄여주는 걸 통해서 비만 자체를 조절해주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당뇨뿐 아니라 당뇨 전 단계 그리고 장기적인 건강관리에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올바른 식습관, 꾸준한 운동, 오늘 알려드린 HAC01 유산균을 섭취하면서 꾸준히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